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의료 관련 뉴스를 이야기해보는 시간, 보아 뉴스의 김 원장입니다. 네, 김 원장입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 강원도에서 신경차단술 이후에 여러 명이 문제가 생기고 그중에 한 명이 사망한 그런 뉴스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한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이상 증상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해당 의료기관에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8명이 이상 증상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졌다. 근데 이거 읽다 보면은 사망 원인이 대충 나왔잖아요. 증상 자체는 막 두통 같은 거 되게 심하고 MSSA라고 나왔는데, MSSA는 되게 험한 놈은 아니잖아요. 주로 신경 쓰는 게 MRSA라고 하는데, 이게 메치질린이라는 항생제가 얘한테 듣느냐 아니면 저항성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나누는데, 그래서 사실 MSSA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MRSA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항생제에 잘 듣는 그런 균이고요. 피부상재균입니다. 30% 정도, 우리 셋 중에 하나는 피부에 있고, 코 속에 긁어도 3명 중에 1명은 이게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주 무서운 균은 아닌데 가면 안 될 때 가서 질병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이 다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뭔가에 대해서 김 원장님이랑은 이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제 추측 완전 뇌피셜이에요. 그래서 신경차단술이라는 것 자체는 로컬 병원에서 하는 건 크게 한 3-4가지 정도 있는데,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그리고 내측지 차단술, 척추 후관절 차단술 이렇게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바늘이 들어가는 타겟이 조금씩 다르고 신경근이 나오는 부분에 주사를 놓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다 주사를 놓으면 뇌나 척수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도 오염된 그런 주사액이 신경근 차단술이나 아니면 뭐 후관절 차단술을 할 때 오염된 그런 물질이 쓰여서 척수농양, 척추농양이나 아니면 그 메닌자이티스, 뇌수막염 같은 게 생겼을 가능성이 있죠. 증상 자체도 뭐 두통이 되게 심했다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병리적으로 보면 그랬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잘못된 약품이 어떻게 생겼냐, 요거는 완전히 뇌피셜로 추측을 해보면 이제 신경차단술 할 때 쓰이는 약이 아주 특별한 약은 아니에요. 0.5% 리도카인, 0.5% 마취제, 수소마취제 0.5%짜리랑 스테로이드, 그리고 어떤 조직 침투를 돕는 약 같은 거를 조금 섞게 돼 있어요. 근데 0.5% 리도카인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 그러거든요. 요즘은 또 안 나온다고 돼 있어요. 저 전공의 할 때는 아예 없어서. 그래서 2%, 보통 마취할 때 쓰는 게 2% 마취제인데, 그러면 2%를 0.5%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믹스하는 과정에서. 믹스를 하는데 2%를 0.5%로 만들려면은 거기다 생리식염수를 3배 더 섞으면 되죠. 그래서 보통은 주사를 하나를 2cc를 뽑고 생리식염수를 하나 까서 6cc를 뽑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섞고 그러면 주사기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뭐 그걸 부위마다 뭐 2cc씩 한다거나 그러면은 하게 되는데, 이게 계속 까다 보면 좀 귀찮잖아요. 하나로 다 만들어 그래서 이거를 놨구나. 한 100ml짜리에다가 20cc짜리를 한 2개 섞고, 그다음 트리움을 한 10개 섞고, 스테로이드를 한 10개 섞고, 그러면 이만큼 되게 되고 거기서 빼서 쓸 수 있지. 근데 이게 뭐 개념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한 사람만 컨템이 된 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그 거지. 사람만 문제가 됐을 텐데, 조금씩 만들어 놓으면 이만한 거에서 빼다가 문제가 되면 뒤에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만약 아침에 까다가 컨템이 됐어. 그러면 처음에 한 사람은 그 균의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 아니에요. 9시에 깐 사람은. 황색 사슬알균 더블링 타임을 보니까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한 5시간만 지나면 얘는 100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환자보다 그 균의 농도가 1000배가 되기 때문에 처음 한 사람은 그 컨템된 주사기로 빼서 주사가 들어갔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만큼 만들어 놓고 오후에 맞은 사람은 훨씬 더 위험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요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데 여러 명이 다 이렇게 나온 거면 사실은 그거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쓴 거밖에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약값이 뭐 비싸거나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컨템이 되고 이러면 바로 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약을 섞는 거는 이 의사 선생님은 아니시잖아요. 직원들이 섞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나. 근데 원래는 해놓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때 근데 만들어. 뭐 예전에 소아과 교수님 잡혀가신 것도 네. 이런 문제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 책임을 묻자 그러면 그렇게 물을 수 있겠지. 그래서 어쨌거나 문제는 그거였을 것 같아. 그게 쓰이기 시작하고 증상은 한 다음 날쯤 나왔겠죠. 예. 그러니까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그냥 아주 균을 거기서 이렇게 잘 배양을 해서 키워서 그거를 척수 근처에다가 구조를 보면 신경이랑 완전히 척수랑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그 공간에다가 넣으면 이게 아주 잘 척수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한 셈이 됐죠. 그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근데 이 선생님이 책임을 지시게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건 문제가 이만큼 크게 됐으면은 뭐 의도하지 않았어도 책임을 지는 게 맞죠, 사실은. 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이렇게 위험한 시술은 아니거든요. 근데 위험해졌어. 위험해져 버리게 느끼게 되셨지. 그렇게 하는 병원들이 간혹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코스트가 절약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 근데 그냥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한 번에 쫙. 한 번에 이렇게 해놓고 뽑았으면 이게 빨리 편하니까. 시술 양이 되게 많은 병원들 있잖아요. 되게 바쁘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놓는 병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제 다른 병원들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의사 찾아 아픈 아이는 전국 떠돈다. 위기의 소아외과. 외과계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대책회의처럼 하신 건데, 뭐 소아외과, 뭐 소아정형외과, 소아안과 선생님도 계시는 것 같고, 이제 막 그 기사에 있는데요. 내용이 즉슨 아이가 장중첩증이면 전국을 떠돌 수 있다는 우려 자체가 향후 10년간의 위기의 시그널입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좀 미리 알고 있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소아과는 어쨌든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되는지 나누어 줘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요즘에는 장중첩증을 이제 인투서셉션이라고 하는데, 이 인투는 진짜 어디로 갈지 몰라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큰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수련할 때만 해도 이걸로 고민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냥 원활하게 뭐 진행이 되는 거고, 진짜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사여가지고. 그래서 중첩증이라는 거는 장이 장 안으로 들어가는 질환이에요. 작은 장이 큰 장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아과 질환 중에서는 굉장히 응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중첩증 의심되는 친구가 왔는데 너무 대기해서 뒤에 있다. 먼저 빼서 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왜냐면 시간을 좀 다투어야 되는 질환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호바라는 나이는 3개월에서 3돌이라고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영유아 시기에 발생을 하는데 배를 아주 많이 아파해요. 진짜 다리를 이렇게 웅크린 자세로 이렇게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조금 큰 애들인 경우는 그 똥 누는 자세, 쭈그리는 자세 있잖아요. 그 자세를 만들어서 자기가 그러고 있으면 조금 낫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아팠다 안 아팠다 해요. 그러니까 보호자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막 너무 많이 아파하는데 그럼 진짜 어디라도 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짐 싸고 그러면 얘가 다시 막 놀아. 괜찮은가? 조금 있다가 또 막 미친 듯이 아파하고, 그 주기적인 아픈 사인을 해요. 그런 사인이 있다거나 내지는 약간 점액성 혈변, 딸기잼 같은 그런 혈변이 나온다거나 그런 사인들, 또 뭐 교과서적으로는 배에 이제 촉지되는 종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져진다라고 돼 있는데, 인투 환자를 보다 보면 이미 너무 막 아파하고 있고 막 떼굴떼굴하면 만지기조차도 쉽지가 않거든요. 세 번째 그 사인은 엄마 아빠가 참 알기는 쉽지 않은. 그래서 너무 이상할 정도로 많이 아파하거나 그게 주기적이거나 그리고 혈변을 동반한다. 그러면은 사실 동네 병원에 들릴 틈 없이 응급실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장이 장 안으로 들어가 있던 순간에 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도 다 끼워버릴 수가 있고, 그러면 요 끼워져 있는 부분이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 괴사가 될 수가 있어요. 완전히 그 살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일찍 가면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거를 도수정복이라 그래서 항문 쪽으로 바람을 넣어서 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심플하죠. 그거를 계속 영상 촬영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소아응급실로 오게 되지만 소아과에서 영상외과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하고 저희 뭐 인투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런 리덕션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한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니까 몇 단계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늦어지지 않게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너무 길어졌어. 그러면은 안 빠져요. 안 빠져서 외과 선생님이 대입을 하시게 되는데, 개복을 하든 복강경을 하든 요거를 뺄 수도 있잖아요. 요렇게 빼서 해결이 되면은 또 좋은데 사는 거고, 근데 아예 이걸 살릴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요 유압을 시키겠죠.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놓치지 않고 잘 접근을 하면 24시간 내에 시술하면은 80%에서 90%의 성공. 48시간 내에 괴사가 있을 수 있다. 근데 72시간이 지나면 장 전 절제 수술을 해야 할 수 있다. 이게 막 점점 일이 되게 커지거든요.
너무 이거를 괜찮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묵히다가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으면 안 되는 손도 못 써보고. 네, 질병인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소아외과 선생님들이 귀하다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전남대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환자가 이제 6세 아동이고 장폐색 수술 이튿날에 숨진 사건인데 처음에 장 중첩증으로 왔고 수술까지 이제 갔던 케이스죠. 그러고 수술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알 수 없는 이유로 괴사가 좀 더 진행이 되고 결국은 심정지에 이르게 된 사건이에요. 소견은 수술 부위의 문제는 없고 원활하게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 모든 책임이 다 또 소아외과 선생님한테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고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더 이상 소아외과의 백 없이는 중첩증 치료를 할 수 없다. 성상외과 선생님들이. 네, 점점 더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스스로를 좀 보호하게 되니까. 그쵸. 왜냐면 누가 어쩔 수 이거를 없지.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10명 중에 한 과정에서도 명은 안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이 과정에서도 수술도 다 했고 얘가 수술을 안 했으면은 더 문제가 됐겠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럼 어떻게 안 해? 근데 이 판사가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로 판결을 내리고 판사의 결과의 근거는 수술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 괜찮을 거예요 이런 말 한 거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술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근데 소아과 의사가 볼 때는 안 했어도 잘못될 수 있잖아. 100% 잘못됐지. 네. 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수술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수술 후에 정말 잘못될 수도 있다. 장폐색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걸로 판결이 나면서 손배 일부 승소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병원은 유족 중 부모 2명에게만 각 1,0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건으로부터 일어난 파장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원활하게 진행되던 중첩증에 대한 치료의 접근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당번인 그 대학병원들이 한 달씩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전남 지역에 외과 선생님 안 계시고 이런 지역은 어떻게 되냐? 그럼 다른 날은 다른 지역으로 아예 다른 도로 가는 거예요. 서울로 가거나. 근데 그렇게 시간이 중요한 질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아까 있었던 그런 판결에 대한 나비 효과죠. 빈대를 잡으려다가 네, 초과 삼관을 다 태워버리네. 심지어 빈대도 아닌데. 선례가 이렇게 나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실수료를 살리려면 돈이 1번이 아니에요. 막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저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에 대한 존중. 최소한의 존중, 안전장치가 있지 않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받아들였잖아. 그쵸. 위험한 상황이고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그거를 진짜 누군가에게 책임을 꼭 지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단순히 그 의사가 뭐 잘못을 했어. 그래서 얼마가 뭐 벌금이 부과가 됐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다음부터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체계 자체가.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대학병원도 근처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도 힘들어요. 이 장 중첩증의 접근이 밤에 당직으로 소아외과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서 해야 되니까 연락이 빨리 안 되거나 이게 원활하게 전원이 안 되면은 시간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서울에서도 이런데 지방은 훨씬 문제가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의사를 보호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누구 때렸다 뭐 이런 걸 보호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했을 때 100% 성공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되거나 뭐 부작용이 있거나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지금 못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같은 논리로 치면 변호사가 이 사람을 변호를 했어. 이 사람이 졌어. 이 변호사한테 책임을 묻는다거나 혹은 1심 판사가 얘를 유죄를 줬었는데 2심에서 바뀌었어. 2심, 3심에서 얘가 무죄가 됐다. 그 사이에 이 사람이 구속돼 있었어. 그럼 이 책임을 1심 판사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논리예요. 그쵸. 당시에 최선을 다했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 이걸 한 건데 있을 수도 있는 결과를 가지고 이런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각 외과 파트에서의 소아를 다루시는 선생님들도 진짜 지금 다 박물관에 남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저희 연배니까 이 사람들이면 그 다음은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지금 거의 안식년 가까워져 대부분 여기까지 하고 끝내시라는 분들 되게 많지 않아? 그 판결 하나로 지금 더 많은 애들이 위험하게 생겼어요. 그런 거지. 더 많은 애들이 위험에 빠졌으니까 이것이 판사님한테 소송을 건다거나 그렇지.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한테 얘가 수술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그냥 리스크를 비교해서 이걸로 그냥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 이 얘기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병원에서 사실 정수기를 두지 않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정수기, 비타민 진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사라지다 보니 아이들이 좀 더 섭섭해하고 있긴 하죠. 하지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중첩증이 의심이 되는 환자들은 되도록이면 저녁으로 묵히시지 말고 낮에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도 가능한 큰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네.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지만 그쵸. 요즘은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동네 병원 아는 의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